자, 이번 시간에는 자각몽과 영혼의 소리를 듣는 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자각몽, 루시드 드림이라고도 하나요? 네네. 이 작가가 그 트랜서핑 2권에 거의 한 챕터를 할애할 정도로 자각몽에 대해서 엄청 많은 설명을 해요. 그리고 자각몽을 네. 어떻게 꾸는지 이에 대해까지 방법까지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서 자각몽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할 필요 네, 없다라고 네.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강조를 하잖아요. 네. 왜 이렇게. 근데 자각몽이 뭔가요? 자각몽은 자기가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내는 네, 네, 꿈을 이야기하고요. 그렇죠. 예. 그 자각몽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현실이 자각몽과 같다. 꿈과 이 같다. 이야기를. 예. 네. 현실이 꿈과 같다. 그러니까 자각몽을 꾸면은 그 꿈이 더 이상 그 꿈에 빠지지 않고 꿈을 네.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도둑한테 광도한테 쫓기고 있다. 네, 네, 근데 네. 이게 꿈인 걸 알면 네,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예, 그냥 뭐 감정을 깨죠. 확 제압해버리든지 예, 아니면 사라지죠. 깨버리겠죠. 예, 깨면 그 환상이 사라지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현실도 이 꿈을 꾸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 자각몽을 통해서 이 현실에서 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네. 현실을 깨고 조정하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 야, 무슨 꿈하고 현실이 똑같아. 만약에 내가 다리를 뭐 어디 칼로 베어서 상처가 나서 피가 철철 나고 막 되게 아프잖아요. 쓰라리고 막 엄청 고통스럽고. 네. 아니 이게 어떻게 꿈이야. 지금 현실로 리얼인데. 근데 네. 그렇게 치면 꿈도 똑같아요. 그렇죠. 꿈에서 만약에 내가 어디서 높은 데서 떨어지는 꿈을 꾸면 그 순간에는 엄청난 공포를 느끼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뭐 어디 막 귀신을 나한테 쫓기는 꿈 꾸면 정말로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네, 네. 그때 리얼로 느끼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를 딱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그렇죠. 깨기 네, 전까지는 네, 리얼이죠. 너무 무섭죠. 네. 한번 그 그러니까. 자각몽을 꾸신 경험이 네.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꿈을 깨기 전까지는 리얼인 것처럼 네. 어쩌면 여기서 현실도 똑같다. 그 현실에서 꿈에 깬다는 것은 어쩌면 음.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죽는다는 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 어떤 꿈을 깨듯이 하룻밤에 꿈을 깨듯이 한 생에 꿈을 깨는 것과 같은 게 아닌가. 거기서 네. 깨고 나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렇죠. 후회도 하고 막. 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꿈에서도 똑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심약했어요. 그래가지고 꿈을 되게 많이 꿨는데 네. 특히 막 쫓기고 어. 막 도망다니고 죽을 것 같이 그렇게 막 전쟁 막 더 이상 숨을 것도 없고 하는데 전쟁에 막 쫓기거나 귀신 뭐 막 이런 온갖 것들에게 쫓기는 꿈을 되게 많이 꿨어요. 네. 근데 그때 그 자각몽을 꿨던 게 있는데 귀신 꿈을 꿨어요. 그때도 귀신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엄청나게 막 죽을 것처럼 막 도망을 치던 중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쟤는 귀신이잖아. 그 순간에. 네. 네. 귀신은 근데 이제 완전히 그 끝까지 도망쳐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고 했을 때 그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것 같아요. 쟤는 귀신이잖아. 귀신은 육체가 없고 영혼이기 때문에 가볍잖아. 네. 그래서 제가 그 귀신의 머리채를 딱 잡았어요. 네. 그리고 훅 들었는데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삥삥 돌려가지고 멀리 확 던져버렸어요. 근데 그때 그 자각을 한 거잖아요. 그 귀신이 진짜라고 믿으면서 죽을 것처럼 막 달려고 도망치고 하다가 문득 얘는 귀신이지. 그것을 자각하고 난 뒤에 그 꿈을 제가 이렇게 조정할 수 있었던 것처럼 꿈이라는 걸 알면 우리가 두려울 필요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이렇게 조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네. 어떻게 대입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객석으로 내려가서 지켜보라. 마치 무대의 배우들이 연기하는 걸 보는 관찰자처럼 초연하게. 그렇죠. 예, 나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관찰자 명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게 꿈이야라고 인식하려면 이 책에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걸 명확히 알면 시작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보통 사람들은 자기 이름 얘기하고 자기 직업 얘기하고 역할 얘기하죠. 난 누구 엄마야, 누구. 네네. 그런 나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네. 근데 아까 우리 윤호 코치님이 귀신 꿈을 꿀 때 귀신의 머리채를 잡고 빙글빙글 돌릴 수 있었다는 것은 내가 귀신한테 그렇게 이 귀신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도 아니고 네. 내가 그게 당할 약한 존재도 아니야. 나는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네네. 보면 본질적인 것과 관계된 것 같아요.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 어떤 걸 자각하라는 걸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네. 이 질문이 되게 막 엄청난 선문답 네. 같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이런 질문하면 되게 막 웃을 수 있는 음. 질문이기도 한데 네. 이렇게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또 이 질문을 계속 그 화두처럼 갖고 가고 하는데 나는 누구인가? 그거는 영혼의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영혼의 존재. 네네네. 네. 우리가 꿈이 그 하룻밤에 꿈 속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꿈 속에는 꿈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가능태를 넘나들 수 있다고 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각몽을 꾸는 그런 그 방법이나 연습을 하는 걸 쭉 이권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무한한 가능태로 모든 것이 가능한 가능태가 있으니까 그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훈련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저가 갇혔던 것은 그 무한한 가능태 중에 내가 빠져 있는 어떤 그 두려움 네.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꾼 거죠. 귀신은 무섭고. 계속 전쟁이 일어나서 나는 도망 다니고 귀신 때문에 도망 다니고 이렇게 끝없이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도망 다니는 그런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게 꿈이구나. 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왜냐면 이거는 상상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창조할 수 있거든. 그렇게 인식한다면 꿈에서 깨어난 거잖아요. 네. 근데 이 현실에서도 그 우리가 맡고 있는 배역 있잖아요. 네. 나는 몇 살이고 이름은 누구고 누구의 누구고 누구의 아내이고 누구의 와이프고 누구의 몇째 딸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나는 근본적인 내 존재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 역할에 빠지는 게 아니라 자기 근본적인 존재로서의 나는 누구인지 그것을 자각해낼 때 우리는 이거는 한낱 이 인생은 내가 감독도 하고 내가 시나리오도 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스스로 창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난 창조주야. 이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영혼의 삶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고 이 삶은 내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고 하잖아요. 이미 다 존재하고 모든 것이 존재하고 가능태에는 내가 원하는 모든 삶이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내가 그걸 선택하고 그럼 자신이 누구인지 얼마든지 그거를 창조해낼 수 있다는 것만 자각해내면 창조주인 걸 자각해내면 그 꿈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현실에서도 깨어나서 현실을 조종하는 힘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제 I am that이시네요. 내가 네. 그것이다. 내가 네. 바로 창조주다. 네네. 영화로 치면 나는 보통은 이제 감독 따로 있고 배우 따로 있고 스텝 따로 있고 네. 그렇지만 내가 감독이자 배우이자 뭔가 코디네이터죠. 오만 걸 다 맡을 수 있기 때문에 극작가이자 네. 이 시나리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내가 고쳤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내가 이 배역 하기 싫으면 맨날 매 맞는 아내 역할을 하기 싫다. 그러면 내가 CEO 어떤 잘 나간 CEO 역할을 배역을 내가 바꿀 수도 있죠.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 저자가 자각몽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했군요. 네, 현실도 꿈과 같고 자각몽에서 내가
꿈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듯이 현실도 그 꿈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내가 그 피해자가 아니라 네. 내가 그 주체가 돼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네.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네네. 네. 그래서 내가 배우가 돼가지고 음. 직접 그 상황과 막 하나 되어서 막 그 생각과 감정과 그 속에 빠지지 말고 객석으로 내려가서 네. 지켜보고 관찰자로 머물고 그리고 그 일부의 자신을 빌려주어서 네. 초연하게 행동하라고 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네. 트랜서핑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중요성의 수준을 낮추기. 두 번째, 가능태의 흐름 타기. 그 다음에 의도의 조율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영혼은 신의 일부다. 그렇죠. 내가 그리고 창조주다. 네, 바로. 모든 삶은 신의 꿈이고 신에게도 기준점이 존재하는지를 계속해서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책에서 나오거든요. 네. 네, 신과 공동 창조자로서 네. 현실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차분히 관찰하고 네. 그렇게 이제 원하는 걸 질문함으로써 그 소리를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거죠. 네. 질문하지 않으면 대답도 들을 수 없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뭐 나는 갑자기 뭐 되게 뭐 유명한 뭐 연예인이 될 거야. 아니면 뭐 아주 성공한 과학자가 될 거야. 뭐 이렇게 내가 시나리오와 그 배역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건 또 그런 스토리로 바뀌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말도 안 돼. 지금 말 같은 소리를 해. 나는 지금 겨우겨우 뭐 근근히. 가방끈도 짧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근근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스토리로 바뀌지 않죠. 네. 이거가 연관해서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 연극이 꿈이라면 내가 맡고 싶은 배역이 아니라면 내가 선택해서 바꿀 수만 있다면 네네. 진짜로 말로만 이러저러 하면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역할을 바꾸고 싶어 하면서도 안 바꾸시려고 고집을 무의식에 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네. 매맞는 아내의 역할을 보면 그냥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어쨌든 조치를 해가지고 남편을 격리를 조치를 하든지 그냥 과감히 이혼을 하든지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나는 더 이상 매맞는 아내 역할을 안 할 거야. 근데 거기에 그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면 그거를 역할을 계속 하거든요. 그 역할 속에 마치 습관처럼 네, 역할에 빠진 거죠. 역할에 빠져버린 거죠. 그 역할에. 그리고 한편으로는 즐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네. 마치 그 비련의 여주인공의 역할을 상당히 그래서 음악도 슬픈 음악만 듣고 네, 네. 뭐 영화를 보더라도 저도 항상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저도 연애를 저도 이제 뭐 20, 30대 많이 했었는데 제가 진짜 연애를 제대로 좋은 남자를 만나서 하기 전에는 항상 나쁜 남자들을 만났어요. 네네. 나쁜 남자에서 뭐 저를 사기치고 때리는 게 아니라 항상 저를 외롭게 만들고 네. 저를 항상 뭐 일이 항상 1순위고 저는 뭐 5순위, 10순위 막 이렇게. 네네. 근데 그 어느 순간 딱 보니까 그래서 저는 맨날 우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맨날 왜 너 나 이렇게 섭섭하게 하냐. 왜 너는 나를 사랑해주지 않냐. 근데 그걸 보니까 저희 어머니의 그걸 그대로 대물림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아빠한테 섭섭하게 느꼈고 네. 저 인간은 정말 너무 냉정하고 정남이가 없고 그러니까 이거 약간 습득된 방식처럼 제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남자한테 막 그러면서 혼자 막 비련의 여주인공에 대해서 막 울고 막 그러면서 즐겨요. 막 그 슬픈 음악 들으면서 연민에 막 연민을 빠져가면서 그 코스프레 엄청나게 하면서 그리고 나는 그게 보니까 애정결핍이 엄청 심했어요. 마음속에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질질 짜고 울면서라도 사랑을 받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좋은 남자들을 만나고 치유가 되면서 그런 역할은 이제 뭐 이 100억 같아서도 안 하죠. 뭐하러 네, 하겠어요. 네. 근데 내가 지금 어떤 처해 있는 현실에 그 역할을 본인이 혹시 고집하고 있는 게 있지는 아닌가. 거기서 자기 연민 속에 빠져가지고 그것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미라클이라는 책을 쓰신 네, 조비 테일. 네, 그분이 네. 되게 삶이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노숙자 생활도 하고. 네, 노숙자 생활도 하고 막 엄청 이렇게 막 고생하고 힘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어느 날
이거를 바꾸시려고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집도 없고 막 이렇게 음. 해서 도서관이 있었대요. 네. 공공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이분도 마음공부 책을 읽으신 거예요. 네. 그러고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관찰하신 거죠. 그래서 내 삶이 내가 창조한다는데 왜 어떤 믿음 때문에 이거를 이런 가난한 이렇게 현실을 힘든 창조했을까? 현실을 창조하고 있었나를 관찰해보고는 깜짝 놀랐대요. 뭐였나요 그게? 그분이 꿈이 작가셨는데 되게 유명한 기억나요. 뭐 해밍웨이나 그쵸, 뭐 그쵸. 그런 또 한 유명한 분, 작가들. 되게 유명한 작가 그 네. 두 사람을 네. 자기가 존경했는데. 존경하고 닮고 싶어한 롤 모델이었는데 네. 그 두 분의 사연이 엄청난 비련에 자살도 했죠. 예, 한 분은 자살하고 한 분은 엄청나게 막 힘든 가난하게. 시련을 통해서 그 시련이 막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그 작품이 나오는 자기가 그분들을 모델로 하고 있으니 자기도 그분들의 삶을 똑같이 닮아가고 있었던 거죠. 고통스러워야만 훌륭한 작품이 나온다. 네. 그렇게 신념화했군요. 네, 자기도 모르게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분이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그거를 본 거죠. 자각한 네. 거예요. 네. 아, 내가 왜 이런 현실을 창조했나 보니까 내가 그 두 사람을 모델로 했고 그 두 사람의 삶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그게 네. 글로써 표현되었기 때문에 네. 내가 그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구나 하고 자각을 하면서 뭐라고 바꿨냐면 나는 이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그 사람들처럼 좋은 글을 쓰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많은 그런 책을 내고 싶지만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런 비련의 주인공 같은 그런 삶을 통해서는 하지 않겠다. 네. 난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삶을 통해서 좋은 글과 좋은 작가, 좋은 책을 내겠다. 이렇게 바꾼 거죠. 네. 스토리를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그렇게 엄청난 책을 많이 냈죠. 예, 베스트셀러 이 마음공부 책에 막 음악도 되게 음반도 많이 내셨잖아요. 네. 그리고 막 이런 마음공부 코칭 그 오디오 네. CD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내고 해서 엄청 성공하신 분이시죠. 네. 그분 스토리가 생각나네요. 자각을 네. 자각몽에서 깨어나듯이 진짜 자각을 이 현실에서 네. 자기 그 현실의 꿈을 깨어나고 네. 그 스토리를 스스로 바꾸어서 그렇게 바뀐 스토리대로 성공한. 네, 그래서 이 자각을 한다는 게 나는 누구이고 그럼 나는 무한한 창조의 주체야. 창조할 수 있어. 이 영혼의 소리를 이제 들을 수 있어야 이것도 느낌으로 확 오잖아요. 아무리 네. 머리로 너는 창조주다, 나는 창조주다. 근데 마음속에서 거짓말 이러면 그걸 정말 체험해보고 영혼의 소리를 이제 그 들으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저희도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내면의 네. 소리를 들어라. 네. 그러면 이게 너무 추상적인 얘기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가 내면의 소리를 듣고 영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팁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어떤 방법을 쓰는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생각하거든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났을까? 여기서 내가 배워야 될 건 뭘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차분히 그 소리를 들으려고 내면의 귀를 기울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이런 교통사고가 네, 났거나 네. 아니면 누가 돈을 떼어먹었다. 네. 누가 나한테 쌍욕을 했다. 이러면 네. 부정적 감정이 확 올라오죠. 왜 나한테 네. 이런 일이. 막 이러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그 사람한테 어떻게 복수를 할까. 막 그래서 제가 문제야. 이 세상이 문제야. 우리 부모님 남 탓을 하고 남 탓을 그렇게 되는데 비난하고 그것을 물론 당연히 인간이니까 그런 마음 들 수 네, 있지만 핑계거리도 찾고 그것을 멈추고 이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났을까를 탐색한다는 거죠. 네. 영혼의 소리를 듣기 근데 위해서. 이제 막상 그 일이 딱 닥치면 네. 화가 나잖아요. 정신이 없죠, 막.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고 네. 화도 네. 나고 하면은 화를 내더라도 화를 내거나 싸우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네. 차분히 그 뒤에라도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 이 일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 네. 여기서 내가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 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네. 이것을
매번 이렇게 연습해 보면 되게 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이 네. 일이 나에게 준 것을 교훈을 찾고 아 결국 나한테 축복이었구나 네, 네. 라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반대로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성찰하지 못하고 내 영혼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똑같은 반복되죠. 실수를 더 반복하면 더 인생이 더 안 좋아요. 예를 네. 들어서 연예인들 보면 막 2번, 3번 이혼하고 막 그런 파산하고 막 그러신 분들 이렇게 보면 딱 한 번 그 관계가 깨졌을 때 우리가 그 생각해보 내가 왜 이 사람과 관계가 깨졌을까? 아, 저 남자가 돈 관리도 못하고 예를 들어 바람피고 어? 저 남자가 쓰레기라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진짜 운이 나빴어. 거기서 끝쳐버리면 또 비슷한 사람 만날 확률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네, 네. 네. 상대방이 네. 그런 요소를 충분히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 상대방을 내 현실로 끌어온 사람이 나라는 거죠. 그렇죠. 그 책임은 나한테 네. 있다는 거. 네네. 그 책임에 대한 그 책임감을 스스로 갖는 거. 그래서 자책과는 다르죠. 책임을 받는 거랑 누군가를 자책하는 비난하거나 누군가를 탓을 해버리면 네. 힘이 나한테 있지 않고 그 사람한테 그렇죠. 힘이 가버린다는 난 선택권이 거예요. 없는 네, 거예요, 나는 그러면. 선택권도 없고 이걸 바꿀 힘도 없고. 그런데 이 현실이 나한테 일어난 것은 내가 끌어당겼기 때문이면 네. 나는 왜 이거를 끌어당겼을까? 내 내면에 무엇이 이 사람을 내 앞에 끌어당겼을까? 네. 이렇게 바라보면 어. 내가 그걸 바꿀 수 있잖아요. 네. 힘이 나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신이 창조한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현실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에서부터 네, 그걸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뭐 성찰을 한다고 해서 왜 일이 이렇게 벌어졌을까 할 때 자꾸 자책을 한다거나 자기 자신을 막 비난한다거나 이런 걸로 저를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냉철하게 일은 어쨌든 벌어지고 나의 어떤 어리석음이든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든 일은 일어나고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자기를 막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아니면 이것을 나한테 무엇을 교훈을 주기 위해서 왔을까를 명확하게 본다면 다시는 그런 경험을 재경험하지 않겠죠. 네네.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자각몽 그리고 영혼의 소리를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